국민건강보험공단 주간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에 동해 지역 자활센터가 선정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관내 11개 승강장에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청사 출입 방식을 전화번호 수집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서 24일 동해구 상수시설 일원에서 물빛으로 물든 아리울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복구공사의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삼화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10월 23일에서 24일 꽃피는 마을학교 전시회와 프리마켓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평동은 지난 25일 부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부평 무후제를 봉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간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에 동해 지역 자활센터가 선정됐습니다. 동해시와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올해 봄부터 부평동 전천둔치 카페 설치를 위해 식료품 판매, 포토존 운영 등 시민 편의시설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14일 최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카페 시설은 24제곱미터 규모로 전천 전망대 자리에 설치 예정이며 상시 인력 자활 근로자 5명이 배치되며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관내 11개 승강장에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시는 2017년부터 주요 버스 승강장 2개소에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를 시범 설치 운영한 결과 이용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단말기 추가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신규 설치 장소는 동해역, 부평동 행정복지센터, 삼화시장 등 11개소로 인구 밀집 지역 및 동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청사 출입 방식을 전화번호 수집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청사 출입 시 지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일시와 전화번호가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방식이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시간대별 방문자 정보 추출이 가능하며 수집된 정보는 일정 기간 도래 시 자체 폐기됩니다. 지난 10월 23일에서 24일 동해구 상수시설 일원에서 물빛으로 물든 아리울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물빛으로 물든 아리울은 동해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에서 주관하며 문화재청과 강원도에서 후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7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곡동에 위치한 구 상수시설은 일제강점기 산업시설로 당시의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복구공사의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도비를 포함 총 37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복구공사는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며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는 35동 51실 규모의 단독형 숙소와 커뮤니티 하우스, 어린이 물놀이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해안 캠핑 리조트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삼화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10월 23일에서 24일 꽃피는 마을학교 전시회와 프리마켓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꽃피는 마을학교 수업이 종료됨에 따라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해 주민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같은 기간 삼화지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주최로 3.3 프리마켓 행사를 병행해 마을 상권 활성화와 주민조직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습니다. 부평동은 지난 25일 부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부평 무후제를 봉행했습니다. 무후제는 후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내는 제사로 매년 음력 9월 9일에 지내며 후손 없는 조상제사, 노인제사,
동네 할아버지 제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민속 의례입니다. 올해로 96번째를 맞이한 북평무 후제는 1925년부터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